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 그동안 30년 우리 시민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위안부 운동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역사적으로도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정부 그동안 30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이 부분도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현재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네. 지금 그 2015년 합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불충분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내의 법안을 통해서 식민지 피해자 문제, 위안부 네. 피해자들을 포함한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의 어떤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가가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한국 정부는 그 문제를 인식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외교 문제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쉽게 말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 운동이 시작될 때 피해자 할머니의 어떤 용기로 시작됐고 그 이전에는 기생 관광을 반대하던 여성운동계의 노력이라든지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해결 방향도 민간에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의 어떤 세계적인 보편의 문제, 여성의 문제, 식민지 문제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것도 역시 민간의 역할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말에 이루어진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 졸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상황들에 말이죠. 네. 그 2015년 12.28 합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한국 정부의 부작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음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네. 그 다음 정부로 왔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 외교 관계를 더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전략 아래서 한미일 혹은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상황들이 있었고 갑작스럽게 그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압박에 의해서 사실 피해자를 배제하고 그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그 이면 합의를 포함한 이제 졸속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사실은 더 이렇게 타올랐던 대중화됐던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나 혹은 이제 국제 관계에서의 어떤 국가 책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배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음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1990년에 위안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37개 여성단체가 힘을 모아서 위안부 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이 흘렀습니다. 해방 이후에 쉬쉬해왔던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시켰고요. 그래서 단순히 여성 개인의 피해 문제를 떠나서 이건 민족 차원의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켰고 지난 30년 동안 거대한 위안부 운동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결코 위안부 운동의 역사가 부정당하거나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겠습니다. 하지만